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오늘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해체됐습니다. 국회는 앞서 오늘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 등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밝혔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많이 놀라셨고 아직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밤사이 말 그대로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과 계엄사령부가 나라를 통치하는 비상계엄 상황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곧바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굿모닝 MBN은 밤사이 벌어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뉴스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과정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연 건 어제 저녁 10시 25분쯤입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과 감사원장, 국방장관까지 탄핵을 시도하며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은 의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현장에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무리한 계엄을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쯤 뒤인 오늘 새벽 1시,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4조를 어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결의안 처리 직후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놀란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방부로 보낸 뒤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계엄 선포 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소동이 있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직후 별다른 충돌 없이 철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목숨 바쳐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동원된 군과 경찰을 향해선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도 공범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기는 곧 기회라며 계엄 선포가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했던 군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 본회의 현장에 참석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이라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친한계였고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당내 갈등이 더욱 확산할 걸로 예상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으로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 시점 국회 앞 당사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계엄 해제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여권 분열 양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자 각 당은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국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발표 직후 각 당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잠시 뒤 오전 7시와 8시에 시작되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조금 전 본회의가 산회함에 따라 곧바로 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작업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면서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의원연대는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면서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됐습니다. 국회 앞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계엄 해제 소식을 반겼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국회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회 앞은 환호성을 지르는 시민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시민들도 다수 눈에 띕니다. 속보가 뜨자마자 이곳 시민들은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고 폴짝폴짝 뛰기도 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연호하기도 했고 일부는 북을 치면서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며 소식을 반겼습니다. 여전히 국회 앞 도로는 통행이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옆에서는 불과 20분 전 지금 차량 통행을 놓고 시민들과 경찰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 시민들은 도로를 활보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을 넘어 체포해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시간 동안 큰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저녁 11시쯤이었는데요. 군용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면서 몸싸움 조짐이 있었던 것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오전 4시쯤엔 경찰 기동대가 국회 앞 도로 통제를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물러나라는 외침에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비폭력 시위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칠 만큼의 큰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시민들의 반응 안정모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계엄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도심에서 헬기와 탱크 목격담이 속출한 가운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귀가를 서두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 뭐 국회 봉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얼른 빨리 그냥 일단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좀.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됐다며 당황해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교과서로만 보던 계엄령이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동문으로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행보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를 찾아간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35분 만에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딸과 국회를 찾은 어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고 뉴스 보다가 계엄령 선포를 보고 저희 아이가 엄마 저게 뭐야라고 묻더라고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도시 한복판에 대한민국 수도권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게 너무.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30%가량이 폭락했는데요. 오늘 잠시 뒤에 열릴 우리 주식시장에도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경제부 이승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도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자세한 환율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젯밤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30분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30원을 돌파하더니 오늘 들어서는 1,440원도 돌파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402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약 40원 넘게 폭등한 겁니다.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섰던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야간 거래가 마감된 오늘 오전 2시 환율은 1,425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던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30%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계엄 선포 뒤 약 8,800만 원까지 추락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선 접속 장애가 나타날 정도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관련주가 이날 정규장 개장 직후 일제히 매도세에 휩쓸렸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열리긴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주식시장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아직 개장 소식은 불투명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우리 증시 관련 해외 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밤새 살핀 뒤 오전 7시 반쯤 정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증시 개장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결정되는 대로 출입기자단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외국인 매도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매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젯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일명 F4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금융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의 가능한 모든 금융, 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오전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 회의를 열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소식에 놀란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CNN과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는데요. 외신들은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큰 충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CNN 누리집에 한국의 계엄 선포 기사가 톱뉴스로 올라왔습니다. CNN은 정규 방송 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긴급 속보로 내보냈고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 한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We're here in the crowd and there are two military vehicles that are trying to get out of here. We're just a few blocks away from the National Assembly.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은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치는 오랫동안 분열됐으며 크게 당파적이었으나 민주주의 시대의 어떤 지도자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간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도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뉴스로 전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언론사들도 비상계엄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한국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외신들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과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외신 중에서도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미국 백악관 입장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용구 특파원, 미국 백악관 입장 전해주시죠.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젯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에 다소 당혹스러우면서도 곧바로 오늘 새벽 이어진 해제 소식에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백악관은 사전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관련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우리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하자 결의안이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럽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백악관 반응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뜻이 전해지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강용구 특파원도 워싱턴에서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해외 외신들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외신들도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속보로 소식을 타전하며 시시각각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일론 머스크도 한국의 계엄령과 관련해 이 소식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이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계엄에 반대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긴급 간부 회의를 했고 계엄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힌 오 시장은 오늘부터 예정됐던 6박 8일 인도 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계엄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내용과 절차에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도청 폐쇄를 거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에겐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행안부의 도청 봉쇄를 거부하는 듯 분연히 맞섰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때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야 하는지,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언 사태에 따른 출퇴근과 직장 활동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할 수 있지만 초중고와 대학 등 등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온라인에서는 등교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해서 혼란이 예상됐지만 교육부는 정상적인 등교를 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국가 신용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빚어지면서 경제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기관이 긴급 회의를 열고 잇따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대국민 서비스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고 인천국제공항 역시 정상 가동됩니다.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도로 긴급 회의를 열어 계엄령에도 행정 서비스는 정상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시청과 군청, 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져 온 대민 업무는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운, 항만 운영과 불법 어업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빠르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곳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부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명령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현재 항공기는 정상 운항 중이고 공항 역시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함에 따라 예정됐던 입국과 출국 절차는 모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곧바로 사표를 내며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표를 낸 당사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번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즉각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제출 시간은 오늘 오전 0시 9분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반 만입니다. 류 감찰관이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각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회의에 참석한 직후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류 감찰관은 법무부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부안해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며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22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잠시 변호사로 일했고 검사 퇴직 이듬해인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본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자 각 당은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발표 직후 각 당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시작된 최고위원 회의와 8시부터 진행되는 의원총회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오후 1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작업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면서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의원연대는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면서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안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미국의 공식 입장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령 해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어젯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에 다소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백악관은 사전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관련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계엄령 선포에 놀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우리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하자 결의안이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럽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외신들과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외신들도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속보로 소식을 타전하면서 시시각각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일론 머스크도 한국의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에 충격적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킴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